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양국 모두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양국 정상들 간의 이제 개인적인 케미스트리를 테스트해 본다든지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보는 정상회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 뭐 무역 문제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예. 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브리핑 때에서 북핵 핵 문제에 관해서 양국 간의 어떤 패키지 합의는 없었다. 중국 측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이제 강론에 있어서는 의견 충돌이 있었고 예. 어떤 구체적인 합의는 없는 첫 정상회담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이 북핵 억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합의는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중국 측에 대해서 계속 어떤 압박의 메시지를 보냈고 저 칼빈슨 항공모함도 이제 한반도에 계속 배치하는 것을 보면은 평양과 베이징을 향해서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중국 측에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 중국이 미국과 협력할 수 없다면 미국은 스스로의 코스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예. 이 말을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건 없고 또 시리아 폭격에서 나오듯이 미국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 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예, 역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 방안도 마련할 거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 경고를 한 건데 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틸러슨 국무장관과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예.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 모든 옵션을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김정은 참수 작전이라든지 어떤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북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격하는 것, 그다음에 재정, 금융 제재 방안 여러 가지가 고려된다고 보는데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1991년 11월에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다 철수했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한다면 오산 공군 기지가 될 텐데 그러면 91년 이후로 다시 한반도에 이제 미국 전술핵이 등장하게 되고 예. 그것이 어떤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여론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의 합작 회사 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앞서 잠깐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미국이 굳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시리아 공습을 단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리아의 토마호크 미사일 59대를 발사한 결정은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한 과정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관련 인사들 비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메리스 국방장관이 서로 이거를 논의를 했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비단 중동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권 차원에서의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히 고려가 됐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폭격은 시리아에 발사되었지만 그 메시지는 베이징과 평양에도 전달되려는 의도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맥락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소위 러시아 커넥션 아닙니까? 예. 푸틴 대통령과. 예. 그런데 이제 시리아에서의 러시아와 정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취함으로써 나는 러시아의 정부에 조종되는 그런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그 국내에도 이제 강하게
발표하게 된 것이죠. 예, 브로맨스가 깨졌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다르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말만 했지만 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지도자다. 네. 왜냐하면 2013년에 아사드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량 학살을 해서 1,400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 그 아사드 정부가 독가스를 살포해서 84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을 때 미국은 전격적인 군사 행동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바마 행정부와 나는 다르다는 이런 이미지도 국내 정치에서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예. 미국의 한편으로는 이제 칼빈슨 항모 정단을 이제 배치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역시나 압박이겠죠. 압박입니다. 아직 예.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중국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구체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 저는 이 해석은 너무 앞서간 것으로 보고 예. 만약에 미국이 구체적인 군사 행동을 한반도에서 취한다면은 먼저 민간인 소개 작전이 취해져야 됩니다. 예. 그것을 NEO라고 하는데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그 조짐이 있지 않는 한은 아직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이라든지 정밀 타격 이것을 할 준비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몰아붙이는데 시진핑 정부에서 뭔가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니냐. 예. 안 그러면 정말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해서 한반도 정세가 헝클어진다면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취하게 된다. 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폭격을 한 것을 두고 결국에서 시간은 중국 편이다. 시간을 계속 끈다면은 결국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미국의 중동 연루가 다시 시작된다. 예. 그러면 이제 힘의 공백이 동아시아에서는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그런 미국의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소위 화평 굴기, 미국이 세계의 이제 지도자급인 이제 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시간은 우리 편이고 중국은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외교를 견디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중국의 앞으로 그 행보에 따라서 좀 미국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떤 플랜 B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시리아 폭격이 신의 한 수다. 비단 중동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평양과 베이징에 효과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즉흥적인 조치였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랬죠. 트럼프 행정부의 독트린이 없는 것이다. 나는 굉장히 유연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첫 스텝으로서는 중국과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으나 결국에는 이게 외교라는 것은 그 탱고랑 같은 것이거든요.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항상 상대가 있고 예. 그게 파트너든 적수든 간에 그 소통이 돼야 되고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혼자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첫 스텝이 잘 됐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 스텝까지도 잘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과연 그런 큰 그림이 있는가? 소위 탱고에서 말하는 출구가 있는가? 살리다가 있는가? 아니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국내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안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렇게 된다면 초반에 스타트는 좋았으나 나중에 임기 말기에 가서는 모든 이 외교가 꼬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중국 측에서 우다웨이 수석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이제 사드에 있어서도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측에서도 5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 어떤 큰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일단 한반도에서 북한도 대한민국도
더 이상 긴장을 악화시키는 조치는 피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평행선을 달리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전당대회가 있는 10월까지는 예.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그 최고위급에서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쉽사리 급속하게 입장 변화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봉양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